자, 합니다. 자, 페이지가 보면은 이제 지금 58페이지, 58페이지고 보면 물질 특성 있고 보면 이제 우리가 60페이지 보면은 물질 분류가 있죠. 이거 두 개 좀 써가면서 물론 책에다 있는 거지만 이제 써가면서 같이 한번 써가면서 그래서 펜 준비하시고 쓸 거 좀 준비합니다. 쓸 거 많다. 먼저 그 A 파트는 먼저 물질의 분류. 그다음에 쓸 거 많다. 페이지 60페이지가 물질 특성이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물질의 분류. 물질의 분류. 어떤 그 물질을 우리가 구분할 때 그때 먼저 크게 보면은 그 순물질 아니면 혼합물 구분합니다. 첫 번째 순물질. 순물질. 이게 혼합물인데 이제 순물질도 이거 구분하면은 총 두 가지. 호돈소 물질이 있고 다음 또 뭐냐면 이제 화합물이 있습니다. 호돈소 물질은 말 그대로 원소가 혼, 그러니까 혼이 뭐야? 한 개인 거. 얘는 한 개. 한 가지 원소. 한 가지 원소로 된 거다. 원소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거, 그죠? 그게 전부 원소야. 한 가지 원소로만 된 것을 우리가 호돈소 물질. 그 얘가 보면은 O2, 그죠? O2 또 N2. O2가 뭐냐면 그 공기 산소 기체고. N2는 그 질소 기체. 또 많아요. 또 이제 FE 하면 이제 철도 있고, 또 CU, 그 구리 이런 등등 있는 거. 전부 다 그 한 가지 원소로만 된 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있는 거 뭐야?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된 물질. 그것이 이름이 화합물. 화합물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들어서 된 물질이다. 그 얘가 뭐냐면 뭐 많아. 뭐 H2O 이것이 뭐야? 물이고 물. 다음에 뭐랄까? CH4도 있고 CH4도 있고 CH4가 뭐냐면 메테인. 우리가 도시가스 메테인이고 또 많아. 뭐랄까? 우리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등등 암모니아 전부 다 이제 두 개 이상, 딱 두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그 원소가 이루어진 그 물질, 그거 지금 화합물이다. 맞아요? 전부 다 이것이 뭐야?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 순물질이고, 다음에 이제 순물질 라이벌이 뭐냐면 저 혼합물은 그냥 순물질끼리 섞인 거야. 그 순물질끼리 그 섞인 거. 지금 혼합물이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합물과 혼합물 다른 거다. 화합물은 어떤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고, 혼합물은 그냥 섞인 거니까 얘는 예를 들면 봐요.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다 보니까 수소 H가 수소, O가 산소인데 수소와 산소가 이제 그 화학적으로 결합하면 물돼. 라고 할 때 얘는 그 이런 화합물의 경우는 그 결합하기 전에 그 성질을 잃어버려. 그래서 결합하기 전 성질을 잃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자, 혼합물에는 해봤자 그냥 서로 섞인 거. 화학적 결합 말고 섞인 거 하다 보니까 성질은 그대로 있다. 얘는 얘도 총 두 가지 나눴는데 먼저 저는 이제 그 순물질끼리 섞인 거, 순물질끼리 섞인 거다. 섞인 거. 그리고 얘는 성질 그대로, 성질이 안 변해. 됐습니까? 그래서 화합물은 서로 간에 화학적 결합을 한 거다 보니까 성질의 정의가 달라져. 근데 혼합물은 해봤자 섞인 거. 어떤 화학적 결합 말고 그냥 섞인 거다 보니까 성질은 안 변해. 그대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혼합물의 그 종류가 총 몇 가지? 얘는 먼저 주인혼합물. 그래서 주인혼합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섞였는데 균일하게 섞인 거다. 섞인 거. 이것이 이제 균일혼합물이고, 그럼 라이벌 한 줄 띄고
라이벌 보면은 그 불균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이다. 얘는 말 그대로 균일하지 않게, 균일하지 않게 섞인 거다. 됐습니까? 또 균일하다가 뭐냐면은 골고루 전부 다 섞인 거. 우리 예를 들면은 그 가다 마시는 배 알죠? 그 음료수 알죠? 또는 그 과일 주스 보면은 그냥 놔두면 뭐 가라앉지. 위에는 그 건더기가 없는데 아래 건더기가 있는 거. 위에는 건더기가 없는데 아래 건더기가 있으니까 균일 불균이 불균이. 그리고 이게 주스 이렇게. 주스 맞아? 주스 뭐야? 어떻게 주야? 중간이야? 미안하다. 전혀 생각 많이 어렵다. 주스? 또 과일 주스 그런 것들. 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흙탕물. 또 잘 보면은 어떤 흙이 있는 데가 있고 또 흙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예는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쓰는 것뿐이다. 또 뭐냐면 또 뭐지? 그 암석도 있고 암석은 불덩이. 다음 또 무엇도 있냐면 우유 등등 재밌는 거. 우유도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되십니까? 다음에 균일 혼합물 있고 얘가 보면 뭐냐면 소금물 그리고 설탕물 또 뭐 탄산음료. 그러니까 일본 뭐 이제 과일 주스 말고 이런 것들 탄산음료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대나무에서 구별짓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그 요객이라고 하면은 그 색깔을 무시하고 그냥 봤을 때 뒤에다가 이제 그 글씨를 딱 그 대면은 어떤 그러니까 글씨가 있는 종이가 되면은 글씨가 보이면은 균일 혼합물. 글씨가 안 보면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좀 떠올릴 때. 예를 들면 그 사이다를 그 컵에다 담고 사이다 뒤에다가 이제 어떤 글씨가 적힌 종이 딱 되면 글씨가 보여 안 보여? 딱 보이죠? 그것이 뭐야? 균일 혼합물. 그다음에 우유고 딱 되면 글씨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불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액체 뭐 색깔 무시하고 했을 때 되십니까? 그러니까 콜라는 원래부터 색깔이 좀 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안 보이는 뿐이고 얘도 다 똑같이 이제 그 균일 혼합물이다. 이거 또 탄산음료 정도의 균일 혼합물, 얘는 이제 불균일 혼합물 좀 떠올리고 특히 우유 불균일 있나? 그리고 그 소금물도 보면은 소금을 만들고 위에 맛보면 짜지. 아래쪽 맛보면 전부 다 짜다고. 그것이 뭐야? 균일 혼합물. 어디 한쪽으로 몰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 골고루 전부 다 있는 거니까 전부 다 균일 혼합물이다.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기본 상식이고 다음에 이제 물질의 특성이 뭐냐? 얘는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야, 고유한 성질. 그것이고 그 물질의 특성이다. 얘는 그 물질을 갖는 고유한 성질이고 얘는 그 양이 변해도 안 변해. 양이 어떤 양? 부피가 달라져도 안 변해. 부피가 변해도 부피가 달라져도 안 변해. 부피가 달라져도 안 변하는 거 뭐야? 일정하다. 되십니까? 그래서 부피가 다른데 그 서로 맞는 다른 값을 가져. 그러면 물질 특성이 아니야. 이거. 물질 특성이 그 얘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배울 그 내용이야. 뭐 끓는 점도 있고 또 뭐냐면 용점도 있고 또는 언점 또는 뭐 밀도 또 용해도 등등 이런 또 색깔도 있고 또는 맛도 있고 등등 전부 다 이것이 이제 그 물질의 특성이다. 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금하면 그 떠오르는 것이 뭐야? 짜다는 거. 짜다는 그 맛. 물의 색깔은 뭐 흰색이고 전부 다 물질의 특성이다. 설탕의 특성은 뭘까? 또 허옇죠? 또 맛이 어때? 또 단 거. 됐나? 이것들.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물질의 특성이야. 됐습니까? 이것을 왜 배우는 거냐면 우리 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혼합을 이제 분리할 거야. 네. 분리하는 것도 가치를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책 보면 60페이지에 있는 그 3번 찌는 거 수물질과 혼합물 구별해서 나오는 그래프인데 좀 쓸 거 많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혼합물을 그 공부 보면은 고체끼리 혼합물 아니면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 아니면 액체끼리 혼합물 우리 볼 거. 너 기체 빼고 볼 거. 먼저 보자. 자, 고체랑 고체끼리 혼합물 보자. 고체 플러스 고체. 물론 딱 두 개만 있는 거라기보다는 여러 개 더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 섞인 거 더 보자고. 자, 고체끼리 혼합물의 경우는 그래프 같은 그래프. 띡 그래프고 이것이 이제 정말 시간에 따른 이제 온도인데 먼저 그 고체가 처음 고체이고 이 상태에서 처음 가열해요. 자, 고체를 가열하면 어떻게 돼? 열받죠? 온도 점점 더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이제 고체가 이제 녹기 시작해. 녹으면서 이제 그 온도 일정하고 그리고 전부 다 녹았어. 그 다음 어떻게 돼? 같이 온도 올라가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이제 A라는 문제를 이렇게 A 여기 A 물질이고 또 B라는 물질은 보니까 B B라는 됐나요? 전부 다 그 고체이니까 처음에 그 고체 모습에서 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만큼 온도에서 이제 녹기 시작하고 B는 이만한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 거야. 이제 두 개 섞었어. 섞으면은 A가 B 섞게 되면 그때는 이제 녹는 온도가 더 낮아. 그래서 두 개에서 그 낮은 건 B가 더 낮지. 난데 그 두 개 섞으면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두 물질에서 이제 그 녹는보다 더 낮게 해서 녹는 거. 그리고 또 수평 삐딱한 거 모습이야. 됐나요? 이거는 자, 두 개 섞었을 때 보면 그 녹기 시작하는 온도 구간이 수평한 것이 아니야. 삐딱하다. 그냥 특징이야 이게. 고체끼리 혼합물 특징은 얘는 특징에는 녹는점이 더 내려가. 됐나요? 그래서 녹는점이 두 개 사이 온도도 아니고 두 개에서 낮은 온도. 낮은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이것이 포인트. 그 얘가 이것을 이 혼합물을 쓴 얘가 뭐냐면 납땜할 때. 뗀다. 맞죠? 뗀다. 납땜할 때. 용접할 때. 그래서 용접할 때 보면 용접하는 거 용접봉 있거든. 그 성분이 보면은 이거야. 그래서 고체끼리 혼합물 통해서 이제 더 낮은 온도에서 녹게 하도록 하는 거야. 그 얘들 용접 해본 적 없지? 용접 너 이거 볼일 있지? 아닌가? 용접 볼 일도 없지. 뭐 TV에서는 나오고 그 이제 납땜 너 해본 적 없지? 페로판 그 정어 있으면 좀 쉬웠네. 아무튼 보면은 용접할 때 또는 그 납땜할 때 쓰는 것도 용접봉 그럴 용접봉이 전부 다 소물질이 전부 다 혼합물이야. 고체끼리 혼합물이야. 고체끼리 혼합물이다 보니까 그 녹게 되는 온도가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 거야. 할 별거 없으니 이거 특징 뭐라고? 고체끼리 혼합물의 특징은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자, 알면 돼. 또 모델은 퓨전 혹시 뭔지 알아? 퓨즈가 뭐냐면 이제 요즘에는 쓸 일이 있죠. 근데 그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퓨즈가 뭐냐면 이제 집으로 그 전기 들어오는데 전류 흐르는 거예요. 이게.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전선 뜨거워진다.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더 많이 흘러오면 어떻게 돼?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되지? 뜨거워서 그 불난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것 이제 불나는 경우 많았어요. 예전에. 그거 방지하려고 그 외부에서 집으로 이제 그 전기 들어올 때 그때 어느 한 부분에 그 통화하는 거야. 그것이 왜냐면 전원 차단기.
보이잖아.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지나가는 그 제일 처음에 지나간 어떤 그 기록이다.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이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원 차단기에서 우리가 집에 보면 뭐냐 다 있어. 집에 보면 한번 이제 그 부모님 한번 이제 그냥 여쭤보면 그거 아시고 남 베개 보면 아마 현관네 무슨 현관 집에 관심 없나? 그 전원 차단기도 있거든. 근데 그 속에 보면은 전류가 지나갈 때 크게 이만한데 그런데 그 확대성 확대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이건데 조금해. 이게 진짜 이만 그러니까.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만약 전류가 많이 흘러가면은 열받다 보니까 이것이 녹아서 끊어져. 끊어지는 것이 정상이야. 안 끊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제 집에 불난다고. 그래서 예전에 1990년대 정도 보면은 간혹가다 뉴스 보면은 집에 그 전류 많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 불렸다는 것 좀 뉴스가 좀 나와요. 요즘엔 그것을 방지하려고 퓨즈 또는 이제 집에 보면 이제 전원 차단기 있어가지고 전류가 많이 흘러가는 시스템 자동으로 좀 끊어서 이제 어떤 화재 방지하는 거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 이것이 골프게임 혼나물이다. 퓨즈가 뭔지 애들 보면 좀 책에 나오잖아. 예전에 글씨 나와. 글씨는 안 나오나? 나오죠. 퓨즈 나오네. 납 플러스 주석. 그건 뭐센 전력 흐르면 누가 끊어졌어. 전력을 차단한다. 이것은 이제 되게 집에 다 있어. 집에 없는 것이 없어. 네. 봐봐, 얘들아. 그러면 끊어졌어. 어떻게 돼? 이게 사실 못 이으면은 집에 정리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 뭐 어떤 게? 다시 바꿔야 돼. 그때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철물점 가가지고 이거 사오는데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귀찮다 보니까 이제 버튼 눌러. 전자석을 해서 버튼 눌러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복구하는 거 있어. 나와야 돼. 집에 보면 애들아 숙제. 다음 주 우리가 학원방학인 숙제로 학원방학인 관계로 이제 숙제는 집에 그 전원 차단기 사진 찍어오기. 집에 없나? 집에 있어 집에. 아니면 이제 지나가다가 뭐 찍어오기.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제 그 이미지 올리기. 오케이? 한번 보면 돼요. 아무튼 다 똑같이 고치기는 혼나버리는데 그 어떤 용량부터 낮은 어디서 그 특징이 뭔데 이런 거야. 에이 질문. 넘어가. 아무튼 단어가 또 아니다. 단어. 그래서 어디에 쓰이는지 그 용도까지는 나중에 지금 현재는 어디 쓰이는지 그 명칭이 무엇인지까지 아는데 넘어갑니다. 다음 또 두 번째는 좀 쉬운 거. 액체끼리 혼합물. 액체 플러스 액체. 액체끼리 섞은 모습이야. 섞었을 때 그때 특징이 뭐냐? 특징은 똑같이 이제 시간이고 온도예요. 아니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액체를 섞게 되면 그때 처음에 이제 액체에서 이제 가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삐딱 올라가다 수평. 보통 온도 올라가는 거. 그래서 두 가지다 보니까 거의 수평 구간 총 하나, 두 개입니다. 오케이? 됐나요? 다음에 보면 세 개면 세 개. 세 가지. 똑같이 온도이고 시간이야. 세 가지 액체를 섞었어. 어떻게 돼? 총 올라가다가 삐딱 또 삐딱 수평 이렇게 돼. 그래서 삐딱 두 개에다가 수평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두 개니까 두 군데, 세 개니까 세 군데 나타난다. 그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 액체가 끌어서 나가는 구간인데 이렇게 수평 구간이 개수를 잘 보면 돼. 됐나요? 그래서 수평 구간 총 세 군데니까 총 몇 가지가 있는 거? 총 세 가지 어떤 성분이 전부 다 섞인 거예요. 그때 총 이제 액체끼리 총 세 가지 전부 다 섞인 거다. 봐야 돼. 그래서 다시 중요 포인트. 두 가지니까 이때는 혼합물일 때, 이때는 소물질일 때. 혼합물이다 보니까 삐딱하다. 그러니까 총 세 군데인데, 혼합물, 소물질 구조이다. 그래서 삐딱 수평한 거.
이제 그림에 대해서 또 포인트야. 수평이 아니야. 삐딱 수평한 거야. 그냥. 그래서 혼합일 때는 일정한 모습이 그러니까 일정 그 온도의 구간이 없어야 돼. 혼합물은. 자, 세 번째. 액체와 고체끼리 혼합물. 이어서 액체 플러스 고체. 이게 혼합물. 보자. 총 두 가지 봐야 되는데. 시험 그러나. 그 라면 물 끓일 때, 응? 라면 물 끓여? 끓으면 어떤 거 먼저 집어넣게? 물 끓었어. 면, 스프. 어떤 거 집어넣어? 스프? 왜? 물 틀어놓으면 상관없어. 면하고 스프 어떤 거 먼저 집어넣게? 물론 해봤자 먼저 아무거나 뭐 집어넣어도 크게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한 것이 뭐냐면 스프를 집어넣는 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물 몇 도에서 끓게? 물 끓여도 얼마? 100도. 100도에서 끓는데 그 액체 물에다가 또 고체가 들어가면은 끓이는 온도가 좀 더 올라간다. 됐습니까? 사실 참고로 사실 그 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 온도 어떻게 돼? 온도 일정한데? 일정한 그 온도 더 올려가면은 안 돼. 못 올라가. 그럴 때 그 물에다가 이제 고체를 좀 집어넣어. 고체 집어넣으면 온도 좀 더 올라가고. 너네 뭐 달걀 삶기 또 뭐 감자 삶아서 먹을 때 그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거든. 집어넣는 그냥 끓는 물보다는 그냥 그 소금 같은 거 집어넣어. 물에다가 이제 그 끓이면 온도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좀 더 잘 익어. 약간.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액체랑 고체끼리 혼합해서 똑같이 이거 이제 시간이고 온도 모습일 때 다 이래. 근데 섞일 때 온도도 올라간다. 온도 올라가고 수평하다. 수평한데 약간 더 삐딱한 모습으로 수평된 모습이야. 그래서 일단 특징에는 먼저 끓일 때 끓는 점이야. 끓이려면 좀 더 올라간다. 이거 됐습니까? 특징 좀 기억해. 기억해.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해야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쉬운 거. 문제는 어떤 예시가 나올지 몰라. 이것은 어떤 이론을만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시가 무엇인지 이 시스템도 우리가 좀 잘 보고 해야 돼. 그래서 액체와 고체 혼합물 경우는 그 이제 온도 처음 올라가고 그다음에 끓여 나갈 때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이야. 이 모습이고 다음에 자 여기서 가요. 온도이고 이제 그 시간인데 물론 보면 저 순수한 물 얘는 이제 액체 플러스 고체고 액체만 있을 때는 액체 안 보이나? 빨리 봐. 쭉 이것은 이제 액체만 있는 거. 액체만 있는 거. 그래서 순물질일 때나 또 혼합일 때 다르다. 그래서 순물질 때는 그 수평을 구간에서 뚫어 나오고 그리고 혼합물은 삐딱하게 좀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뚫어 나간다.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냉각할 때 냉각. 먼저 다 똑같이 이제 순물질. 냉각은 온도 내려가서 이제 수평이 돼. 이제 액체만 있을 때, 순물질일 때. 근데 혼합물 경우, 액체 플러스 고체일 때, 그때는 온도 더 내려가서 이제 다시 또 온도가 더 내려간다. 여기서는 그 액체 플러스 고체인 거. 이 모습이야. 저희는 이제 그 언점은 더 내려간다. 액체랑 고체의 그 혼합물의 특징은 끓는 점 더 올라가고 언점 더 내려간다. 그렇지 포인트.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라면 물 끓일 때, 또 우리가 그냥 소금을 끓일 때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 냉각은 겨울철 잘 보게 되면 이제 그 한강은 늘 얼어서 하는데 그 인천 앞바다 쪽은 잘 안 얼어. 그쪽이 얼려가면 엄청 더 추워야 돼. 이거 보게 햇볕 그 한강, 강물은 그냥 또 수물질 모습이고, 그리고 바닷물이죠. 인천 앞바다. 바닷물은 그냥 혼합물 모습이야. 그러니까 한강은 늘 뭐 11월 달 또는 12월 달 되면 얼지만 인천 앞바다의 경우는 거의 안 얼어.
아무튼 쳐야지 때가 없는 거. 그래요? 이해가나? 한 뉴스 보면 나와야 돼. 뉴스 봐봐. 뉴스 안 보거든. 너희가 이제 지금 중2면 이제 앞으로 4년 뒤에 근데 너희가 이제 성인 될 건데 성인이면 이제 어떤 세상 돌아가는 줄 알고 있어야 돼. 그것을 이제 그 고3 끝나고 그때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 많이 늦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 가져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뭐 하이라이트라도 좀 보라고. 또 여러 가지 뉴스 보면 항상 뭐 정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과학 또 여러 개 다 나오니까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좀 알면 좋아. 그래서 내가 좀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면 돼. 그래서 아무튼 액체와 고체 혼합물 특징은 끓는 점부터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느 점부터 내려가는 포인트. 그죠? 그 찬물도 또 얘기해주면 온도가 왜 더 올라가냐 그런 건데 그 소금물을 끓이면은 그죠? 그때 김 나가죠? 김 나갈 때 소금과 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금물에서 물만 나간다. 원래 이제 소금물에서 끓이기 전하고 이제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끓여서 이제 쫄릴 때, 그래서 쫄리기 전하고 비교하면 쫄리기 전이 덜 짜고 쫄리는 거가 더 짠 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냥 뭐 찌개 같은 것을 떠올려봐 찌개. 그래서 쫄리면 어떻게 돼? 맛이 어때? 더 짜진다고. 그만큼 이제 액체 물만 이제 빠져나가고 고체가 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써. 그래서 이제 액체랑 고체를 섞게 되면은 액체가 이제 끌어나갈 때 그때 액체가 끌어나가면서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다 보니까 잘 못 끌어나가. 그래서 그런데 그 끌어나가려고 하면 열도 받아야 돼. 열도 받다 보니까 온도 더 올라간다. 근데 그때 끌어나갈 때 그때 액체만 더 빠져나가니까 고체는 그대로인데 액체만 더 빠져나가니까 액체 양이 좀 더 감소하면서 이거 그럴 때 이제 전과 비교하면 고체랑 액체의 비교하면 이제 고체의 비율이 좀 더 많아져. 그만큼 이제 고체가 액체를 방해하는 정도도 점점 더 커진다. 커지니까 똑같은 온도에서 끌어나가지 못하고 온도 더 올라가지만 끌어나간다. 하도 밑에서 더 올라가. 똑같다. 얘도 이제 냉각할 때, 얼 때. 다 똑같이 해도 보면은 그 액체가 얼 때, 그때 고체가 또 방해하는 건데 방해를 이제 그 우리가 보면 그 바닷물이 얼면은 어떤 얼음 생기면 그때 얼음은 얘는 맛이 어떨까? 바닷물이 얼음 그 얼음 되나? 그 얼음 맛이 어때? 맛이 안 짜다. 싱겁다. 또 그 말 뭐냐면 그 바닷물이 그 소금물이 얼 때 그때 소금이랑 같이 얼는 것은 아니야. 소금은 무시하고 물만 얼어. 되나? 그만큼 이제 남아있는 아직 안 얼은 그 용액 경우는 이제 물량은 더 감소하지만 소금량 다 일정한 거죠. 제목.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고체 양이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 비율이. 그래서 이제 온도가 더 내려가지만 그때 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은 그 특징들을 좀 기억하고 좀 화면 좀 띄우고 같이 문제 풀고 여기서는 그 처음 나온 이름들인데 처음 나온 이름 해봤자 별거 없고 그냥 그니까 어디에 쓰인 용도 굳이 몰라야 돼. 그 편하게 그냥 그 이름 나오면 이제 처음 나온 이름 나오면 그냥 그런 거는 그럼 해주면 돼. 넘어가. 1번. 일단 그 필기하면 그거 안 줄 거냐? 안 주고 한다. 자, 1번 문제. 순 또는 혼을 쓰죠. 첫 번째 거.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나타난다. 이거야? 순물질. 순. 어떻게 가능해? 순물질의 표면은 순. 아무튼 첫 번째는 순물질. 순수는 되고 두 번째. 한 가지의 물질을 이루어진 물질. 순물질. 그래서 한 가지 원소가 아닌 한 가지 물질이 있는 게 전부 다 순물질이야. 순. 세 번째. 성분 물질이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이 뭐야 얘는? 혼합물. 쓰면 되고. 네 번째.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는 전부 다 순물질.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자, 순물질의 경우는 순, 혼합물의 경우는 쓰죠. 첫 번째 거. 금은 순물질. 순물질이고.
탄산음료 얘도 그냥 혼합물? 혼합물이고 염화줄 얘도 순물질이고 물론 이제 첫 번째 금은 정성자 혼합성 물질 그리고 염화줄은 화합물 빠져서 전부 다 순물질이고 그다음에 물은 얘도 순물질 공기는 혼합물 다음에 자 식초는 얘도 혼합물 식초 경우는 이제 아세트산과 그 물과 섞인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순혼순 쓰면 돼요. 3번 자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밀도 할 수 있죠. 부피 안 돼요. 답 2번. 어떤 양이 변할 때 그때 달라지는 것은 물질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2번 부피. 나머지 끓는 점 영에도 그 동자인 이것이 나머지는 전부 다 물질이 고유한 특성이고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다 보니까 양이 변해도 어차피 안 되네. 문제 예를 들면 그 라면 물 끓일 때 라면 1인분 물 끓이면 몇 도에서 끓어? 100도 그죠? 2인분은 200도 3인분 300도 4인분 400도? 아니요 다 똑같이 100도 물이니까 그래서 어떤 양이 달라져도 안 변하는 것은 그 물질 특성이다 말이에요. 첫 번째, 제가 3번 답은 2번 그리고 다음에 4번 물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저기 첫 번째 옳지 4번 첫 번째 거 물질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 구별에 이용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맞는 말. 두 번째 거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량이 많아지면 물질 특성이 달라지면 안 돼요 X. 세 번째 수물질과 혼합물은 모두 물질 특성 일정하다. 혼합물 안 됩니다. 혼합물은 이제 일정하지 않아. 됐습니까? 수물질 일정, 혼합물 X. 5번가. 자, 오른쪽 그림은 물과 소금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 그러구나. A와 B 중, 자, 물과 소금을 가열해서 쓰시오. 자, 수평하는 것이 뭐야? 수물질. 딱 하면 혼합물. 그래서 이거 파란 것이 이것이고, 물. 딱 하고 이것이고, 소금을. 그래서 A가 소금을, B가 물 해주면 돼. 6번. 다음 일상생활에서 혼합물 소금을 이용하면 된다. 알맞은 첫 번째 거. 달걀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이것이 높아져. 뭐가 높아져? 끓는 점. 끓는 점 높아짐으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끓는 점 높은 2번 문제. 자동차의 앞 유리를 워셔로 닦으면 워셔는 그 어원점이 낮아. 증으로 겨울철도 얼지 않는다. 그래서 어원점 낮아 이거다. 다음에 세 번째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는 납과 주소가 섞여서 만든 혼합물로 녹문점이 수물질보다 낮은 성질 이용한다. 농점 낮은 쓰면 돼요. 처음에 발견하는 그래서 약간 애매한 관계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수익도 출시 2페이지 또 나옵니다.